한 명으로는 안 됐습니다. 두 명이 붙어도 손흥민은 계속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결국 케레타로가 선택한 방법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 무려 4명의 수비수가 동시에 한쪽으로 쏠려 들어왔습니다. 한 명의 공격수를 막기 위해 수비진 절반 가까이가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선택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LAFC는 전반 12분 만에 0대1로 끌려갔고 손흥민이 공간을 만들어도 동료들은 계속 기회를 놓쳤습니다. 급기야 주장 요리스까지 상대 선수와 충돌하면서 경기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케레타로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흥민에게 4명이 달라붙는 바로 그 순간 경기장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후반 LAFC의 동점골이 터진 직후 미국 중계진은 골을 넣은 부안가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찾아낸 선수는 손흥민이었습니다. 이 골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대체 중계진은 득점 장면 뒤에서 무엇을 발견했던 걸까요? 그리고 손흥민을 막기 위해 선택한 4명 수비는 어떻게 오히려 케레타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린 걸까요? 한국 시간 8월 13일 리그스컵 3라운드 LAFC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필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초반부터 이상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를 드러낸 것은 공격의 마무리가 아니라 공을 앞으로 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부안가가 직접 드리블을 시도하다 터치가 길어지면서 공을 빼앗겼고 그 실수가 곧바로 상대의 위협적인 슈팅으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LAFC는 공격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계속 공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12분 결국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기 진영에서 공을 빼앗긴 뒤 케레타로의 공격이 빠르게 이어졌고 LAFC는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0대1 경기 시작 불과 12분 만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공이 손흥민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전방에서 기다리고 있어도 패스가 오지 않았고 중원에서 공을 돌리다가 압박에 막히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직접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라면 마지막 공간에서 패스를 받아야 할 선수가 공격의 출발점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낮은 위치에서 공을 잡기 시작하자 케레타로의 수비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 따라붙었습니다. 손흥민이 방향을 바꾸면 두 번째 선수가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날 경기의 중요한 패턴이 처음 나타났습니다. 손흥민 쪽으로 수비가 움직이는 순간 반대편이 열렸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그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샤펠버그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움직이고 있었고 손흥민은 수비 사이를 통과하는 패스를 정확하게 연결했습니다.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선택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비슷한 상황이 다시 나왔습니다. 케레타로 수비의 시선이 손흥민에게 향했습니다. 반대편에는 다시 공간이 생겼습니다. 손흥민은 또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LAFC는 또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날 전반전의 답답함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공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번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손흥민이 움직임을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이 없을 때는 앞에서 압박했습니다. 패스가 올라오지 않으면 다시 중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중앙에서 공을 받은 뒤 측면으로 이동했고 다음 순간에는 다시 박스 근처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케레타로도 점점 더 많은 숫자를 손흥민 쪽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동료의 실수로 공이 애매하게 흘렀습니다. 손흥민이 몸을 던지듯 움직여 기어코 공을 살렸습니다. 그 순간 한 명이 접근했습니다. 곧바로 두 번째 수비수가 붙었습니다. 뒤에서 세 번째 선수가 들어왔고 옆에서는 네 번째 선수까지 손흥민 쪽으로 좁혀왔습니다. 무려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그 4명을 모두 드리블로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4명이 자신에게 오는 순간 어디가 비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중심으로 좁혀오면서
박스 안쪽과 반대편 사이에 커다란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곳으로 라포소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즉시 공을 연결했습니다. 4명이 손흥민을 막았지만 그 4명이 떠난 공간에는 다른 LAFC 선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라포소의 낮은 크로스가 마지막까지 연결되지 않으면서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이미 경고였습니다. 케레타로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손흥민에게 한 명만 붙이면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2명이 붙으면 빠르게 공을 빼냈습니다. 더 많은 선수를 붙이면 손흥민 자신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공간이 열렸습니다. 결국 조금 더 직접적인 방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자 2명이 앞을 막았고 뒤에서 달려온 선수가 그대로 몸을 부딪혀 넘어뜨렸습니다. 공간을 주지 않으려다 결국 반칙으로 끄는 겁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이 주어졌습니다. 손흥민의 슈팅은 수비벽에 맞고 굴절됐고 공은 부안가 앞으로 흘렀습니다. 위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안가의 슈팅은 크게 벗어났습니다. 손흥민은 또 다른 방식으로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패스가 자신에게 들어오는 순간 2명의 수비수가 동시에 달려들자 아예 공을 건드리지 않고 뒤로 흘려보냈습니다. 두 선수의 시선과 몸은 이미 손흥민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공간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LAFC는 다시 안전한 방향을 선택했고 이어진 패스마저 상대에게 끊겼습니다. 손흥민이 만든 공간이 또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박스 앞에서 직접 버텼습니다. 수비수가 강하게 밀착했지만 몸싸움을 견뎠고 이어진 태클까지 피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으로 움직이는 샤펠버그에게 연결했습니다. 이번에도 슈팅은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기회는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결과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경기의 분위기까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요리스가 상대 선수와 충돌했습니다. 손으로 상대의 머리 쪽을 밀어내면서 양팀 선수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고 경기가 잠시 중단될 정도로 상황이 커졌습니다. LAFC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손흥민은 계속 같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비가 자신에게 오는 방향, 그리고 그들이 떠난 공간이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그 패턴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박스 앞에서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케레타로 수비가 다시 좁혀왔습니다. 손흥민은 기다리지 않고 반대편 부안가에게 빠르게 패스를 보냈습니다. 또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는 수비 2명을 등진 상태에서 공을 내준 뒤 곧바로 박스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시 공을 받아 슈팅까지 만들었습니다. 수비 숫자가 너무 많아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아쉬워하기보다 동료를 향해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다음 공격을 준비하자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케레타로가 계속 반복했던 선택이 대가를 치르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LAFC가 중앙에서 다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의 흐름에 관여하자 수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LAFC는 더 이상 억지로 손흥민 쪽을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공을 빠르게 반대 측면으로 돌렸습니다. 바로 그곳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라포소가 여유를 가지고 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으로 쇄도하는 부안가를 향해 연결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부안가가 정확하게 마무리했습니다. 1대1 LAFC가 마침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기록만 보면 간단합니다. 라포소가 연결했고 부안가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중계진이 다시 장면을 바라보면서 주목한 부분은 달랐습니다. 득점이 완성되기 전 수비가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본 겁니다. 손흥민이 있는 쪽으로 시선과 숫자가 몰리면서 반대편에 공간이 생겼고 LAFC는 이번에는 그 공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반부터 계속 반복됐던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에게 2명이 붙으면 반대편이 열렸습니다. 4명이 달려들었을 때는 더 큰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LAFC는 계속 마지막 선택에서 실패했습니다. 동점골 장면에서는 마침내 달랐습니다. 그래서 득점 직후 중계진의 시선이 다시 손흥민에게 향했던 겁니다. 골을 넣은 선수는 분명 부안가였습니다.
마지막 연결은 라포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가능하게 만든 배경에는 케레타로가 경기 내내 풀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한 명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두 명을 보내도 손흥민은 다른 선택을 찾았습니다. 네 명까지 보내자 이번에는 다른 선수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손흥민을 막는 데 집중할수록 LAFC의 다른 공격수를 놓칠 위험이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이후에도 손흥민은 추가골을 만들기 위해 계속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정규 시간 안에 역전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대1 결국 승부는 승부차기로 향했습니다. 손흥민은 LAFC의 두 번째 키커로 나섰습니다. 그는 골키퍼의 움직임을 끝까지 확인한 뒤 침착하게 반대 방향으로 슈팅을 보냈습니다. 성공 LAFC의 키커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승부차기에서 5대3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 공개된 기록을 보면 왜 케레타로가 그렇게까지 손흥민에게 숫자를 붙였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양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5회의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방에서도 계속 압박을 이어갔고 최고 속도는 34, 3km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날 손흥민의 영향력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손흥민에게는 골이 없었습니다. 공식 도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케레타로는 그 한 명을 막기 위해 한 명으로 부족했고 두 명을 붙였으며 어떤 순간에는 네 명까지 동시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이날 경기의 역설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을 막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를 막기 위해 한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다른 누군가를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에는 LAFC가 그 공간을 계속 낭비했습니다. 후반에는 마침내 달랐습니다. 손흥민 쪽으로 수비가 움직였고 반대편이 열렸고 라포소를 거쳐 부안가에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계진도 골이 들어간 뒤 다시 손흥민을 바라봤던 겁니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언제나 마지막으로 공을 만지는 선수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날 케레타로가 손흥민 한 명에게 최대 4명까지 붙였던 수비를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LAFC가 손흥민에게 몰리는 수비를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